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혼자 공부하시려면 좀 막막할 때도 있고 궁금한 점도 많으셨죠? 네, 맞아요. 혼자 하다 보면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고요. 특히 그 자주 나오는 개념인데도 아리송한 부분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 바로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그 포스팅이요. 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평행판 전극, 그 사이에 전기장 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까 합니다. 평행판 전극 문제. 이거 정말 기본인데도 시험엔 꼭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랄까, 전기론의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시험에는 꼭 얼굴을 내미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이 문제 답이 몇 번이다. 이걸 아는 게 아니고요. 네네. 핵심 공식, 그 E는 VD 있잖아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죠. 그 공식이 중요하죠. 그 공식이 중요하죠. 그 안에 있는 V가 전압, D가 거리, E가 전기장 세기, 이게 각각 뭘 뜻하는지, 그리고 또 단위, VM, VDM, 이 단위들까지 명확하게 알아두는 거. 단위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실제 시험장에서 비슷한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이거 하면서 바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는 그 실전 감각, 그걸 키우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블로그에서 다룬 핵심 질문부터 바로 보죠. 이겁니다. 평행판 전극에 일정한 전압을 가하면서 극판의 간격을 2배로 하면 내부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보기는 1번 400 커진다. 2번 2분의 1로 작아진다. 3번 200 커진다. 4번 4분의 1로 작아진다. 이렇게 네 가지가 주어졌네요. 이 문제 딱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역시나 이 문제의 실마리는 그 평행판 전극 전기장 세기 구하는 기본 공식,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아하, 그 공식이요. 네, 바로 E = VD입니다. 아마 전기 공부하신 분들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네, E는 VD 진짜 많이 봤죠. 근데 이게 익숙하긴 한데 여기서 E, VD가 정확히 뭐고 또 단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해요. 특히 그 단위 때문에 계산 실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여기서 E는 말씀하신 대로 전기장의 세기, Electric Field Strength를 의미합니다. 단위는 VM, 그러니까 볼트 퍼 미터를 써요. 볼트 퍼 미터. 네.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전극 사이 1미터 거리당 몇 볼트의 전이차가 생기냐, 이걸 나타내는 값인 거죠. 아하, 1m당 전압 차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V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극 사이에 걸리는 전압, 볼티지고 단위는 V, 볼트입니다. 이건 뭐 익숙하시죠? 네, 볼트. 마지막으로 D, 이게 두 극판 사이의 거리, 디스턴스인데 여기서 진짜 핵심, 기본 단위가 미터라는 거예요, 미터. 미터요. 센티미터나 미리미터가 아니라. 네, 문제에서 혹시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로 거리가 나와도 반드시 이 미터로 바꿔서 공식에 넣어야 해요. 예를 들어 간격이 5cm다. 그럼 0.05m로 바꿔서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와, 이거 놓치면 진짜 큰일 나겠네요. 그럼요. 계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E는 VD, V는 볼트, D는 미터. 이 단위 관계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는 게 공식 이해의 시작이고 또 실수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E는 볼트 퍼 미터, V는 볼트, D는 미터, 그리고 거리는 무조건 미터로 통일.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상황에 E = VD 공식을 한번 넣어보죠. 네. 문제에서 일정한 전압이라고 했으니까 V는 변하지 않는 상수 취급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V는 그대로 두고 극판 간격을 2배로 한다고 했으니까 거리 D가 ED로 바뀌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원래 상태의 전기장 세기를 E라고 하면 E는 VD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 조건처럼 거리를 2배, 즉 ED로 일렸어요. 이때 새로운 전기장 세기를 E'E'이라고 읽죠. 라고 해보면 공식이 어떻게 될까요? V는 그대로고 D 자리에 ED를 넣으면 되니까 E'은 V 나누기 ED 이렇게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E'은 V, ED가 돼요. 자, 그럼 E'은 VD분의 ED. 이게 원래식
E 이퀄 VD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분모에 2가 딱 곱해졌으니까 뭔가 좀 작아질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이걸 수학적으로 살짝만 바꿔보면 E'은 2분의 1 곱하기 VD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아, 네. 괄호로 묶으면 근데 VD가 원래 뭐였죠? 바로 원래 전기장색이 2였죠. 그렇죠. 2였죠. 그러니까 결국 1의 2가 1의 2가 되는 겁니다. 즉 새로운 전기장 세기는 원래 전기장 세기의 딱 절반, 2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아, 절반이 되는군요. 이게 그러니까 전기장색이 2가 거리 D에 반비례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핵심 관계가 나오는 거죠. 전압 V가 일정할 때 전기장 색이 E는 거리 D에 반비례한다. 반비례. 근데 가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거리가 2배 멀어졌는데 전기장세기는 딱 절반만 줄어드는 걸까요? 그냥 생각하면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확 약해져야 할 것 같은데 뭐 제곱에 반비례한다거나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그거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만유 인력이나 아니면 점전화 두 개 사이의 전기력 구할 때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F proportional 1 over R squared. 네, 맞아요. 그거랑 헷갈렸어요. 근데 이 평행판 전극 사이의 전기장은 상황이 좀 달라요. 우리가 이상적인 평행판이라고 가정할 때는 전극판이 아주 넓고 그 사이 간격은 상대적으로 좁다고 봐요. 네네. 그러면 전기력선이 판 사이에서 거의 뭐랄까 평행하게 아주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합니다. 마치 이렇게 촘촘하게 선들이 나란히 있는 것처럼요. 아, 균일하게요. 네. 이 상태에서 간격 뒤를 2배로 늘리면 그 균일한 전기력선들이 차지하는 공간만 2배로 넓어지는 거예요. 전체 걸리는 전압 V는 똑같은데 그 전압이 작용하는 거리가 2배가 됐으니 단위 거리당 전압 강화, 즉 전기장의 세기 E 이퀄 VD는 정확히 그 거리만큼 나눠져서 딱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아하. 힘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를 점전화랑은 다르게 이건 그냥 균일하게 1차원적으로 쭉 뻗어나가는 거니까 거리가 2배 되면 그냥 딱 2분의 1로 나눠지는 거군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제곱이 아니라 그냥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입니다. 아, 이제 뭔가 명쾌해진 느낌인데요. 점전화랑은 다르다는 거. 그럼 이 반비례 관계, 전압 일정할 때 E는 D에 반비례한다. 이것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문제가 극판 간격 2배라고 했으니 답은 바로 전기장색이 2분의 1배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문제를 딱 보고 전압 일정하네. 거리 D가 2배 됐네. 그럼 E는 반비례니까 바로 2분의 1배. 이렇게 순식간에 판단하고 답을 찾아야죠. 네, 보기 2번 2분의 1배로 작아진다를 바로 고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공식을 그냥 외운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힘이에요. 단순히 이 문제 답만 외워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이죠. 네, 정말 시험장에서 시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블로그 보니까 참고 자료로 뭐 rlcft.net이라는 곳 게시물이나 아이보석 티스토리 또 다른 네이버 블로그 글들도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것들이 있었죠. 혹시 이런 자료들까지 다 챙겨봐야 할까요? 안 그래도 공부할 거 많은데 학습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건 아닌지 좀 걱정도 되고요. 물론 학습에 좀 여유가 있으시거나 이 평행판 전극 개념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들고 싶다. 또는 다양한 응용 문제를 좀 더 접해보고 싶다. 하시면 참고 자료들을 보시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목표, 그러니까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생각하면 조금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핵심 공식 E는 V 나누기 D. 이걸 완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역시 기본 공식이군요. 네. 그리고 이 공식 안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 특히 전압 V가 일정할 때 거리 D와 전기장 세기 E가 반비례 관계라는 걸 확실히 이해하고 이걸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솔직히 이 문제의 답이 12배라는 사실 자체를 외우는 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얼마든지 조건을 바꿀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뭐 거리를 12배로 줄였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리는 그대로 두고 전압 V를 2배로 높였다고 할 수도 있죠. 아, 만약에 거리는 그대로 두고 전압만 2배로 높이면 어떻게 되나요? E는 VD에서.
자, E는 VD 공식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번엔 D는 그대로 V가 2배, 즉 2V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새로운 전기장세기 E-는 2VD가 되겠죠. 이걸 다시 쓰면 E 곱하기 VD잖아요. 아, 그러네요. 2 곱하기 원래 2네요. 그렇죠. E-는 EE, 즉 전기장세기 E는 전압 V에는 정비례하는 겁니다. 전압이 2배가 되면 전기장세기도 똑같이 2배가 되는 거죠. 오호, 거리에는 반비례, 전압에는 정비례. 맞습니다. 이렇게 공식 하나를 가지고 전압과의 관계, 정비례, 거리와의 관계, 반비례를 모두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어떤 변형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할 때는 항상 단위 V볼트, D미터, E볼트 퍼 미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정비례, 반비례 관계 명확히 하기, 그리고 단위 확인.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평행판 전극이랑 전기장세기 개념이 대체 왜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고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요? 전기 이론 전체에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나요? 이 평행판 전극 모델은요, 전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이면서 강력하다? 네.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나 전자회로에서 정말 많이 쓰는 부품이 있잖아요. 커패시터. 다른 말로 축전기라고도 하죠. 아, 커패시터요? 네네. 그 커패시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데 이 평행판 전극 개념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커패시터가 전기를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느냐, 즉 정전 용량이라는 것은 극판의 면적이나 극판 사이의 거리 D, 그리고 그 극판 사이에 어떤 물질을 채워 넣었는지, 이걸 유전체라고 하죠. 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전기장 E와 전압 V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E는 V분의 D 공식을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시험 문제 하나를 맞힌 걸 넘어서서 전기회로나 부품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더 복잡한 이론이나 실무 지식도 쌓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아하, 커패시터의 기초 원리랑 바로 연결되는 거군요. 그래서 시험에서 자꾸 물어보면서 기본기를 확인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딱 잡아두시면 나중에 커패시터나 관련된 다른 개념들 공부하실 때 훨씬 수월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평행판 전극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장 세기에 대한 문제였고요. 핵심 열쇠는 뭐니 해도 전기장 세기 E는 전압 V 거리 D라는 공식 E는 V분의 D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문제 조건처럼 전압 V가 일정할 때는 전기장 세기 E가 극판 사이의 거리 D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이었죠. 네, 반비례. 그래서 거리가 2배가 되면 전기장 세기는 그 역수인 2분의 1배로 작아진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2번 2분의 1배로 작아진다 였고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반대로 만약 거리가 일정하고 전압 V가 2배가 된다면 그때는 전기장 세기 E가 전압에 정비례해서 똑같이 2배가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준비에 정말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답 자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왜 그런 답이 나오는지 그 원리, E는 VD 공식 안에서 V, D, E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비례인가 반비례인가 이걸 이해하는 데 집중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면요. 뭐 거리가 13배가 되든 전압이 절반이 되든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자신 있게 풀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문제풀이 연습하실 때는 항상 공식이랑 함께 단위 VM, VM 이걸 같이 떠올리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실수를 줄이고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혼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요, 평행판 전극 사이에 가해진 전압 V도 그대로고 극판 간의 거리 D도 그대로인데 그 극판 사이에 채워진 물질이 그냥 공기가 아니라 다른 절연체,
우리가 유전체라고 부르는 물질로 바뀐다면 과연 전기장의 세기 E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변할까요? 아, 유전체가 달라지면 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네, 이 질문이 바로 컵패시터의 정전 용량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해 보시면서 다음 학습으로 나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도전을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세요.